썬데이 뉴스 서울 제1호 1부 2019년 3월 24일 뉴스자키 Q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하순경이죠. 점점 봄의 기운이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썬데이 뉴스 서울의 NJQ입니다. NJ라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인데요. 원래 단어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뉴스자키를 줄인 것으로 디스크자키에서 디스크 대신 뉴스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뉴스를 배달해 드린다고 할까요? 재미있게. Q는 제 이름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제 처음 방송입니다. 오늘 썬데이 뉴스 서울에서 들려드릴 뉴스는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주씩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려 했었는데 갑자기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한 주에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오늘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본 방송의 개념은 1970, 80년대 잡지 썬데이 서울처럼 한 주간의 뉴스를 전달해 드릴 것인데요. 제가 한 주간의 뉴스를 요약 전달해 드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이 매일의 뉴스를 봤을 때 사실 많은 부분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데 엄청 자세하게 한다든지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은 별로 얘기 안 한다든지 하게 되니 바쁜 지금을 사시는 여러분들께 한 주간 계속 떠들어댄 뉴스가 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등을 NJQ 나름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뉴스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썬데이 뉴스 서울의 모든 내용은 NJQ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어떤 정당이나 단체, 회사, 언론과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썬데이 뉴스 서울의 첫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선 뉴스 시작에도 잠시 날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월 21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 춘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는 시간이 안 받는 시간보다 길어진다는 뜻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기온이 온화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것이겠죠. 지난 겨울은 그다지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세계적인 기후는 엘니뇨 현상에 따르는 라니뇨 현상으로 대체적으로 여름은 무척 덥고 겨울은 무척 추운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의 기온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시베리아 기단과 태평양 기단의 싸움에서 3만 4원 비슷한 양상은 띄었지만 기저적인 기후의 양상은 아마도 제트 기류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원래 제트 기류는 북극을 중심으로 원형의 빠른 공기 흐름이었던 것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 제트 기류가 바른 원형이 아니고 구불구불 굴곡이져서 적도 쪽으로 굴곡이진 부분이 내려온 남반구 지방은 북극의 찬 공기가 많이 내려와 이전에 없던 추운 날씨에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굴곡이 북극 쪽으로 올라간 부분의 지역은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해 상대적으로 춥지 않은 기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그러니까 지지난 겨울은 굴곡이 내려온 시간이 많았고 지난 겨울은 거의 내려온 시간이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겨울에는 그다지 많이 춥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 또한 아시아 대륙의 러시아와 중국 일부 지역의 절대추위를 뉴스에서 감상해 왔습니다. 끓는 물을 허공에 대고 부어버리면 바로 눈이 되어버리는 영상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한겨울을 지난 것이겠죠. 뉴스를 전달한다고 날씨 얘기만 하니 뭐 이런가 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날씨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보다도 내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날씨라고 생각됩니다. 추위와 더위, 눈비를 대비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치르거나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다 날씨와 연관을 가지게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편 그냥 매일 지나는 날씨야 닥쳐보면서 살아가야도 하겠죠. 대비는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지 날씨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은 없는 모양이니까요. 어제 낮에는 서울에 마지막으로 눈까지 내리는 좀 이상한 날씨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일요일까지 잠시 다시 한겨울과 비슷하게 추웠던 날씨는 아마도 마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의 영하의 꽃샘 추위는 안 오리라고 보인다는 뜻입니다. 꽃샘 추위라도 영하가 되거나 눈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몇 주 전에 따뜻해진 기온에 서둘러 꽃집에서 봄꽃이나 새싹을 사서 키우려고 했던 분들은 반드시 내일까지 실내에 들여놓아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쯤 화초를 사시면 실외에서 키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는 집에서도 여러 새싹들을 키워 먹곤 하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상추가 있는데요. 상추는 영상의 날씨에서 죽지는 않고 살지만 많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생육이 아주 더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고 바로 좀 잘 생육하기를 바란다면 구매 시기를 좀 늦추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초봄에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쯤에 상추가 몹시 잘 생육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뭐를 심고 할 시기도 좀잡기 힘들기 때문에 식목일도 없어지고 작년에는 앞당겨져야 한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그리 앞당길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내주 후반이 나가야 본격적으로 무언가 심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기온을 갖출 모양이니까요. 날씨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봄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조금 머리 아픈 문제, 국제 문제, 안보 문제, 정치 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8일 북측에서 최선희 씨가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기자회견을 하면서 베트남 북미 회동 협의 결렬 이후 북한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사일 발사 장치를 다시 재개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등의 뉴스가 나와 상당히 어두운 국제관계가 시작되기는 하였는데요. 그 중에도 미국 측에서는 판을 깨지 않으려는 조용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중간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북한도 판을 깨지는 않을 모양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미국에 험담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이고 미국은 대북 제재 조치를 강경하게 내기도 하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제재 조치는 취소시켰다고 발표도 하면서 이른바 서로 기싸움의 형태만 나타냈던 한 주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간 기싸움만 했을 뿐 결과는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측이 개성 연락관 사무소에서 철수는 하면서도 남측의 잔류 여부는 상관치 않겠다는 한편의 협박과 반쯤의 후퇴의 양상은 북미 간의 상황이나 남북 간의 상황이나 다 기싸움 이외에 강경 대응은 없이 시간을 보내는 양상입니다. 베트남 협의 중 나왔던 미측의 카드와 북측의 카드는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어쪽이 패를 접든지 합의를 하든지 무엇이든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북한의 문제는 너무 세계적으로 커져버려서 남북 간의 협의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서 답답하기 그짓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현 정권이 북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뭐라 하면서 무슨 1900년대 안보 타령을 하는 것도 답답하고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도 다시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썬뉴스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는 선거제 및 김학의 사건 및 승리 사건이 다뤄집니다.